한성대 앞에 자, 풀어갑시다. 네. 그 이쪽이야. H16쪽 갑시다. 쌤 예질 30분 뒤에 와요. 나한테 연락 없어? 얘네한테 전해달라고 했어요. 언니 나한테 연락 안 해. 걔. 나 이상한 것만 봐. 선생님 근데 그 N에서 78번 약간 이상한 거 같아요. 맞아요. 그 풀이도 있잖아. 풀이도 이상해? 아니 근데 아니 손풀이 봤어? 네. 봤는데도 이상해? 아 사실 저희가 이상하다고 판단한 게 아니라 멘토쌤 두 분한테 여쭤봤는데 답이 계속 틀리게 나오고 아니야, 수학하는 맞게 풀이 없었어. 네. 풀은 없잖아, 수업 때. 네. 이상하네. 11번. 한 번 더 풀어줄까, 그러면 78번? 네. 제가 오늘 지우한 그러니까 이게 네. 막연하게 풀면은 많이 어렵거든. 이게 목적이 명확해야 돼, 방향이. 지우 풀었어. 자, 봅시다. AN이 이제 등차 수열이고 그 다음에 이제 SN이 이제 수열 AN의 합이 나왔지.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A3. 그 다음에 BN 1 주어지기를 AN 더하기 1 분의 SN 이렇게 주었는데 얘가 등차 수열, 얘가 등차 수열. 그리고 또 어떤 조건이 추가로 주어져 있냐면 AN 더하기 1이 0이 아니다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이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졌거든요. 근데 그러면 n에다가 1부터 계속 넣을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실제로 처음으로 0이 되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A2가 0이 아닌 거지. 네. A3은 0 아닌 거지. 모든 자연수니까, 맞지? 근데 A1은 어떻게 돼도 돼? A1에 대해서 저기서 이야기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A1은 0이 되어도 괜찮아. 요게 어려운 편이야, 이 표현이. 문제를 진짜 잘 만들었거든, 사실은. 그래서 A1은 0이 아니고, 0이 되어도 괜찮고, 가능. 근데 이제 N이 2 이상일 때 AN은 0이 아니다, 이렇게 준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 AN이 등차수라고 주어졌잖아, 맞지? 그 다음에 SN이 이제 등차수의 합인 거고, 그리고 이제 BN이라는 새롭게 정의된 수열이 등차수열이래. 근데 등차수열은 반드시 N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이 아니라 1차 이하식인 거지. 맞지? 어쨌든 그래서 요식은 몇 차식? 1차 이하식. 요식은 몇 차식? 2차 이하식인 거거든. 이렇게 엄밀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 친구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뭐가 되면 돼? 얘가 1차 이하식이 되면 된다. 괜찮아? 그럼 이제 그래도 성실하게 대입하자. 우리가 AN은 원래 뭐야? 공식이 뭐야? A 더하기 N-1 이거는 가끔 성립하는 거야? 항상 성립하는 거야? 항상 성립하잖아, 맞지? 그러면 AN 더하기 보면 어떻게 돼? A 더하기 ND가 되지? 혹시 여기까지 뭔가 안 되는 게 있어 없어? 클리어? 네. 맞지? SN도 구해보자. SN 공식 그대로 써. 2분의 소율이가 말해볼까? EA. 앞에 뭐 있잖아. EN. N은 EA 더하기 N-1T. 혹시 여기까지 문제가 있어 없어? 여기도까지는 100% 참인 거잖아, 맞지? 오케이.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n에 대해서 내림차 순으로만 조금 정리하자. n 곱하기 dn 더하기 2a-d 이렇게 쓸게. 혹시 여기까지 해서 어려움이 있어 없어? 큐하도 괜찮지? 오케이. 그냥 공식 그대로만 쓴 거야, 맞지? 저거는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제 bn을 써볼게. bn을 쓰게 되면 지금 여기 조금 이상하게 썼는데 이 친구는 이 an 더하기는 0이 된대 안 된대? 안 된다고 했잖아, 맞지? 그럼 분모에 그냥 써도 괜찮은 거야, 이 식을 그대로.
이렇게. 그래서 A 더하기 ND 쓰고 여기도 내림차순 쓰자. DN 더하기 A 분해.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저기 SN을 쓸 때 이렇게 쓸게. 괄호하고 2하고 N하고 DN.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그냥 분수식 정리만 한 거잖아. 지연이 이해하고 있어? 네.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얘가 뭐가 되기를 바란다고? 1차 이하식이 되기를 바란다고. 근데 차수를 따질 때 저기 D가 0이냐 0이 아니냐가 엄청 중요하게 되거든. 그래서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눠야 돼. 여기까지 괜찮아? 네. 첫 번째로 D가 0일 때를 보자. 그러면 다시 BN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지? BN이? 얘가 0 됐으니까 분모가 2A가 되지. 2AN. 분의 분자는 2AN이 되겠네. 자, 근데 이때 이 A가 0이 되어도 될까 안 될까? 사실 여기서 뭐라고 해놨어? A1이 사실 우리가 A라고 쓴 거잖아, 맞지? 네. 이거는 0이 되는 게 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근데 D가 0일 때는 A가 0이 아니어야 돼. 왜냐면 공차가 0이야. 근데 첫째 항도 0이야. 그럼 뭐가 돼? 모든 항이 0이야. 근데 두 번째 항부터는 0 아니어야 된다고 했잖아, 맞지? 그래서 A가 0이 아니어야 되는 거야. 지훈이 왜 못 때려? 뭐 안 때렸어요. 못 때렸잖아. 네. 뭐야, 근데 네. 지훈이가 이렇게 엄청 요령 있게 이렇게 표정 관리하면서 멍 때리는 게 아니고 그냥 멍 해버리는 거야. 어디부터 멍이야? 그 저기 이렇게 할 때. 아, 여기서 네. 여기까지는 괜찮아. 네, 공식만 네, 쓴 네, 거니까. 네. 대입한 건데 이 따시가. 뭘 대입해요? 그러니까 Bn이 AN 더하기잖아, 맞지? 아. AN 더하기 여기 보여놨잖아. 그거 여기 아. 썼어. 근데 내림 척순을 바꿔 쓴 거야. 아. 그 다음에 SN이 뭐야? 이거잖아. 이거 그냥 그대로 쓴 건데? 아. 오케이. 완벽해.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는 뭐가 되길 바란다고? 등차수를 되길 바란다고. 1차 이하식이 되길 바란다고. 맞지? 그래서 여기 차수 판단할 때 중요한 건 뭐야? 이 1차항 개수가 0이냐 0이 아니냐가 중요한 거잖아. 맞지? 그래서 1차항 개수가 0인 경우부터 먼저 보자. 1차항 개수가 0이 되는 순간 누가 0이 아니라? A가 0이 아니라. 그럼 뭐 해도 괜찮아? 약분해도 괜찮아. 이렇게. 그럼 뭐가 되냐? 네. N이 되잖아. 이건 등차수열이 아니야? 1, 2, 3, 4 이렇게 하는 등차수열이야. 네. 그러니까 첫째 항도 이름 공차도 이름 그냥 등차수열인 거 알았지? 지우라 천천히 해야 돼. 알았지? 이렇게.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건 이제 예스. 참이라는 거 사실 알았어. 등차수열 한 게 뭐였습니까? 두 번째. 자, D가 0이 아니라고 하자. 이렇게. 자, 그러면 분모 몇 차? 0. 분자 몇 차? 이렇게 되는 거거든. 괜찮지? 네. 저기서 우리 차수를 말할 때는 어느 문자 기준이야? n이 변수야. n이 변수. n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지금 분모 몇 차라고? 1차라고. 분자 몇 차라고? 2차. 2차라고. 근데 우리는 뭐가 되길 바래 지금? 1차 이하가 되길 바라는 거잖아, 맞지? 그런데 여기가 2차고 여기가 1차니까 그 상수가 될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차가 돼야 돼. 그럼 이게 1차가 되려면 이 친구랑 얘랑 약분이 되거나 이 친구랑 얘랑 약분이 되거나 두 가지밖에 없어. 여기까지 괜찮지? 네. 근데 얘는 상수항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 상수항이 0이 되어야지만 얘랑 약분이 가능하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제 기억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2 곱하기 dn 더하기 a 분의 d가 상수가 되기 얘가 상수가 되기 위해서는 d가 아니고 n이군요. n이 상수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a가 0이어야 돼. 근데 여기서 a가 0이어도 괜찮지. 오케이? 아까 어디서만 첫째 항 그러니까 공차가 0일 때만 a가 0이 안 되는 거였고 첫째 항이 0인 건 뭐 하다고 써놨어? 가능하다고 써놨잖아, 맞지? 그래서 a가 0이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다시 bn을 써보게 되면 이때 bn은 뭐가 돼? a가 0이니까 분모가 2dn이 되지. 분자는 뭐가 돼? n은 그대로 있고 da 마이너스 d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n이랑 약분 되겠지. 네. 그리고 d랑 또 약분 된단 말이야. 그래서 2분의 이게 왜 a야? 네. n인데 n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가 돼. 괜찮아? 네. 혹시 논리 중에 어려운 부분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지연이 어느 고리가 이해가 안 돼? 저 다 이해돼요. 다 이해가 안 됐지? 다 이해돼요. 다 이해가 안 돼? 이해돼요.
큐아 혹시 질문 있어? 아니 큐아 혹시 질문 있어? 아니 큐아 혹시 질문 있어?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니은. 이번에는 dn 더하기 a분의 저기 dn 더하기 2a-d가 상수가 되는 상황을 원한단 말이야. 약분이 되는 상황을 원해.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면 되겠어? 어차피 1차는 계속 같잖아, 맞지? 약분이 되려면 상수항끼리 같아야 돼. 맞지? 그래서 a랑 2a-t랑 같으면 돼, 이렇게. 그러면 a가 얼마가 되지? a가 t면 되겠네, 맞지? 그래서 a 대신에 이제 t로 다 바꿔서 대입하는 거야. 그럼 뒤에는 2배의 dn 더하기 1이 될 거고, 분자는 n 곱하기 그 다음에 dn 더하기 t가 되겠지. dn 더하기 t, dn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 친구랑 또 이 친구랑 또 약분 되겠지. 그래서 정리된 식이 2분의 n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2분의 n, 여기서 2분의 n-1, 여기서 n 이렇게 세 개가 가능한 수열 an 전부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까지 쌤이 설명한 것 중에 논리적 비약이 있어 없어? 없어. 점프가 하나도 없어. 그냥 성실하게 푼 거야, 맞지? 규아야, 혹시 쌤이 엄청 조심스럽게 물어보는데 등차수열 합공식 외우고 있어? 네 진짜로? 네. 살려줄게. 자, 혹시 지연이는 외우고 있나? 네. 그 아, 2분의 그치. 2분의 n 가로하고 2a 플러스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d. 중간 a를 한 번 더 했어. 아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 그치. 자, 합시다. 우리 31번부터 할 차례거든. 31번. 자, 31번 문제를 보게 되면 첫째 항이 41, A1이 41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이제 분차수를 주어졌대. 근데 첫째 항부터 nr까지 합을 SN이라고 할게. SN을 써보게 되면 뭐 한다고? 2분의 뭐 곱하기? n 곱하기 2a 80 더하기 n-1 곱하기 d-4 이렇게 쓰면 되겠지. 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좀 정리를 하게 되면 2분의 얘를 괄호 한부터 먼저 정리해볼까? 마이너스 4n 더하기 84가 되겠다, 맞지? 그럼 마이너스 4로 묶어내게 되면 2분의 마이너스 4 곱하기 n 곱하기 n-21 이렇게 될 거야.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2n n-21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네.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쌤이 사실 이제 바라는 건 안녕. 예지는 꿀밤이야. 자, SN은 합시다. 뭐 하고 왔어? 수행. 아, 수행하고 왔어. 자, 봅시다. 근데 이제 우리가 SN의 공식을 다시 써보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 2분의 dn 제곱 더하기 2분의 2a 마이너스 dn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괜찮아? 네. 그러면 내가 이걸 이용해서 저걸 쓰게 되면 우리가 외우는 건 이제 등차수 합의 특징 세 가지를 항상 외워달라고 내가 105,000번 조금 안 되게 못하겠거든. n에 대한 몇 차식? 2차, 2하식. 근데 공차가 0이 아니라면 2차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차 0이 아니라는 정보가 있으면 2차식이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지? 상수항이 항상 0이야. 상수항이 항상 0이야.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2차항 개수에다가 2를 곱하게 되면 공차가 돼. 공차가 돼.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SN을 구하게 되면 여기다가 우리 공차가 얼마지? 마이너스 4지. 저걸 2로 나누게 되면 2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이렇게 쓰면 되겠다, 맞지? 네. 그리고 여기 1차항만 구하면 되거든. 왜냐면 상수항은 어차피 0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거 말고 그냥 항상 성립하는 수열의 성질이 이게 항상 같거든. 그렇잖아. 첫째 항까지 하면 첫째 항이랑 같은 거 너무 당연하단 말이야. 시원아? 네.
이해하고 있어? 네. 그러면 여기 첫째 항이 얼마야? 40. 40이지. 그럼 여기 1 넣었을 때 40이 나오게 만들려면 42n이야. 맞지?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2n을 묶어내면 이제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어. 괜찮아? 연습해야 안 들어, 알았지? 연습해야 안 들어. 어차피 공식은 외우고 있으면 대입하는 거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 알았지? 이렇게.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k는 m 더하기 1에서 m 더하기 4까지. 시그마 k는 m 더하기 1에서 m 더하기 4까지 sk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m의 값을 구하실 때 나왔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다 넣어볼 수는 없잖아, 맞지? 근데 등차수의 합은 2차식이야. 그리고 쌤이 항상 강조하는 게 수열은 뭐지? 수열 규칙 있는 나열이랑 정의역이 자연수의 함수랑. 쌤이 이게 진짜 많이 말하거든. 매 수업 때마다 적어도 한 번은 말하는 것 같아. 수열이 들어가는 순간, 맞지? 근데 그 혹시 알고 있었니? 그러니까 약간 좀 신기해, 맞지? 지연이도 이제는 알 때가 되지 않았니? 그러니까 이게 그 너희들이 막 어떤 걸 잘 외우고 어떤 걸 잘 못 외우고 그럴 수 있잖아, 맞지? 그 다 무슨 차이인지 알지? 관심의 차이야, 주의의 차이야. 사실은 내가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이면 훨씬 더 잘 기억하고 훨씬 더 잘 이해해. 너무 당연한 거야 사실. 근데 사람이 실제로 그래. 뭐 연구 결과니까. 어쨌든 규칙 있는 나열이고, 두 번째는 이제 함수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 n이라는 건 뭘 나타내는 기호야? 변수를 나타내는 기호야. 원래 이제 이걸 똑같이 이렇게 써도 괜찮다니. 이 친구를 sn이 이렇게 있으면 얘를 이렇게 써도 괜찮다니. fx는 마이너스 2x x 마이너스 21 이렇게 쓴 거랑 이 친구랑 동등한 의미를 가졌다. 그럼 결국 이 등차수의 합은 몇 차 함수란 얘기야? 2차 함수란 얘기야. 2차 함수인데 그럼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어려워 쉬워? 쉽단 말이야 사실은. x절편이 어디야? 0, 21이지. 맞지? 그리고 위로 올라가겠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1이야. 다만 수열은 정의역의 자연수라서 이 그래프 위에 모든 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1,S1, 2,S2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점만이 사실 수열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여기가 괜찮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들, 그러니까 이 함수의 m 더하기 1에서 m 더하기 4까지 함수값의 합이 최대가 되기를 바라는 거거든. 그러면 함수값을 큰 걸 더해야 커지겠어? 작은 걸 더해야 커지겠어? 당연히 큰 걸 더해야 최대가 되겠지. 작은 거 더해서 큰 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맞지? 이렇게 적절한 예를 떠올리고 싶었는데 적절한 예가 안 떠오르는 거야. 하여튼 우리가 이제 조그마한 거 먹고 배가 부르기를 바라지 않잖아. 큰 거 먹으면 배가 한 방에 팍 부를 때도 많지. 자, 어쨌든 근데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성질이라고 쌤이 매번 말하는 게 뭐지? 대칭성.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대칭축이야. 그러면 이 주변 함수값이 저거보다 먼 곳에서의 함수값보다 어떨 수밖에 없어? 더 클 수밖에 없잖아, 맞지? 함수값이 크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래프에서 함수값은 무슨 좌표야? y좌표야. y좌표 큰 거 위에 있어, 아래 있어? 위에 있잖아, 맞지? 그래프 위에 그릴수록 함수값이 더 큰 거야. 그럼 어디가 제일 커? 꼭지점, 맞지? 근데 이 친구는 지금 0과 20을 교화 지금 2분의 21. 집중이 안 되니? 아니요. 자, 원래는 계속 묻는데 쌤이 마음이 조금 급해서 어쨌든 여기가 2분의 21이 될 겁니다. 맞지? 이건 자연수야, 자연수가 아니야? 자연수가 아니지. 그럼 어쨌든 이 주변이 제일 클 거다라는 얘기. 그러면 m 더하기 1부터 m 더하기 4까지는 자연수 몇 개가 있는 거지? 4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왼쪽에 2개, 오른쪽에 2개 하면 그 합이 무조건 최대가 되겠지.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m 더하기 1, m 더하기 2, 그리고 여기 m 더하기 3, 그리고 여기 이제 m 더하기 4 이렇게 되었을 때 이 함수값 4개의 합이 반드시 최대가 될 거다라는 얘기야. 그 말은 아까 2차 함수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대칭성. 그러면 이 m 더하기와 m 더하기 3의 정가운데가 이 친구고 이거와 이거의 정가운데가 이 친구인 거야. 그럼 결국
양쪽 거 두 개를 더해서 나오는 값이 2분의 21이 된다는 얘기죠. 2로 나눈 값이. 그러니까 m 더하기 1 사실 등차 중앙을 이룬다고 생각해도 괜찮아. 얘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2분의 21이 된대.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거 지우면 2m 더하기 5가 21이니까 2m은 16이 되고 m의 값은 이제 8이 된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는 거지. 아니면 이 차이가 얼마니까? 2분의 21은 이제 10.5잖아, 맞지? 그럼 여기서 0.5 뺀 값이 이게 돼야 한다. 그럼 얘가 10이 되는 거지. 그래서 m은 8이라고 해도 괜찮아. 괜찮니? 어쨌든 m을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을 보겠습니다. 예지야. 네? 어떻게? 다음 주에 시험인데? 지연이도 다음 주 시험이네? 남은 건 포기할게요. 인정. 이미 나 포기했어. 우리 빨리 해. 장난입니다. 그러면 지연이 포기 안 했어? 어? 뭐라고? 했어? 어떻게 그러면? 안 했어요. 안 했어? 그지야. 근데 왜 늦어? 아빠 신기하다 그지? 32분 봅시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공차가 음의 정수 공차 수열 A이 있대. 그래서 B가 음의 정수, 정수. 자, 그 다음에 가족권에서 AM이랑 AM 더하기 2가 가족권에서 AM이랑 AM 더하기 2의 합이 0이래. 근데 이제 등차 수를 그냥 등차 중앙 쓰게 되면 AM 더하기 1이 0이라는 걸 준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에서 20번째 한까지 합이 30이래. 나조건에서 시그마 n은 1에서 20번째 한까지 AM이 30이래. 그리고 두 번째로 다조건에서는 n은 1에서 20까지 절대값 AM이 얼마라고 주어졌냐면 100이라고 주어졌대. 그때 이제 A17 값을 구하시는 거였어. A17. 이걸 구하라고 이제 문제에서 시켰어. 자, 어떻게 할까? 근데 이제 보니까 공차가 음의 정수인데 어떤 자연수 m에 대해서 항의 값이 0이 되는 일이 있대. 무슨 말이지? 처음에 어떤 양수가 있는 거야. 첫째 항이 양수인 거지. 그리고 음수를 더하면 어떻게 돼? 계속 값이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겨? 0이 되는 일이 생기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음수가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원래 더할 때는 양수도 더하고 음수도 더하니까 별로 안 커진 거야. 근데 절대값을 씌워서 더했더니 어떻게 돼? 양수인 건 그대로 더하고 음수인 건 마이너스 붙여서 더할 거니까 값이 커지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괜찮아? 이제 이해하고 있어? 자, 근데 수열은 뭐라고 했지? 얘는 나열. 규칙인 나열이랑 정의 이렇게 자연수인 함수.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등차 수열은 1차 함수라서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지금은 이 우리가 AN 써보면 등차 수열 일반항 써보면 AN은 D, N 이렇게 되거든. 여기서 변수가 뭐라고? N이라고 해. 그러면 얘는 N을 X처럼 써도 괜찮다고 했잖아, 맞지? fx라고 써봐. fx는 dx 더하기 2a 마이너스 d 이렇게 된다고. 그럼 1차항 개수가 누구야? d야. 공차야, 공차. 공차가 1차항 개수라고. 근데 1차 함수에서 1차항 개수의 의미가 뭐였지? 기울기였어, 맞지? 근데 지금 공차가 무슨 수래? 음의 정수래. 그러면 직선이 어떻게 그려야 돼?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게 그려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그린 거야. 그리고 지금 m 더하기 1에서의 함수값이 얼마라고? 0이라고 이렇게 주어진 거지. 괜찮니?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아마 여기에 어딘가에 첫 번째 항이 있을 거고 여기에 어딘가에 20번째 항이 있어서 이제
첫 번째 항부터 여기까지 다 더하게 되면 그 값이 30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까지 절대값의 합을 구하게 되면 이제 102가 나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했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좀 할 수 있으면 좋으냐면, 결국은 이 합은 이 양수들의 합과 그리고 0을 더하고 음수들의 합을 구하게 되면 저게 현재 30이 나오는 거야. 괜찮지? 그럼 요 합을 내가 A라고 할게. 요 합을 B라고 할게. 그러면 얘는 뭐가 되지? 그냥 A랑 B랑 뭐 하면 돼? 더한 게 저 값인 거야. 맞지? 근데 이건 뭐 하는 거야? 뺀 거야. B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는 거잖아. 맞지? 오케이. 그래서 A 마이너스 B가 같아져.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우리가 이거 둘이 더하게 되면 2A가 132가 되니까 라지 A가 66이 될 거고, 그다음에 라지 B가 마이너스 36이 되겠죠.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실제로 다시 더해보면 이제 맞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여기가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등식이 2개 나왔거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A, B는 어떻게 구해요? 이거 여기 30이고 여기 100이니까 연립방정식 플러스 그냥.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뭘 할 수 있을 거냐면, 우리가 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게 되면 그 합이 얼마가 되는 거지? 66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m 더하기 두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더하면 그 합이 마이너스 36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관계를 쓰는 거지.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게 총 3가지거든. A랑 D랑, 그러니까 첫째 항이랑 공차랑 저기 M도 몰라. 맞지? 근데 M은 무슨 정보를 줬어? M 더하기 한 번째 식의 값이 0이라는 정보를 줬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수열 AN을 T N 마이너스 M 마이너스 이렇게 잡을 수 있어. 자,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A4가 0이다 이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A5가 D가 3이다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자. 그럼 나는 수열 A는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얘기야. 결국은 3n-4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등차 수열은 몇 차 함수라고? 1차 함수라고. 다시, 등차 수열은 몇 차 함수라고? 1차 함수라고. 1차 함수라고. 근데 공차는 뭐라고? 1차 항 개수라고. 기울기랑. 그러면 저기 D 앞에 뭐가, N 앞에 뭐 가야 돼? 3이 가야 되는 거죠. 맞지? 그 다음에 A4가 0이라는 말은 4,0을 지난단 말이야. 4를 대입해서 0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식이 저렇게 표현되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써도 괜찮아. 사실 그 AI가 해설해 놓은 거 보면 이런 해설이 많거든. A에는 5n-4 더하기 3 이렇게 4,3을 지나니까 1차 함수 관계식 구하듯이 저렇게 구해. 괜찮아? 지연이 한번 해볼까? A7이 6이고 D가 마이너스 2야. 뭐 어떻게 쓰면 될까? A는 일단 1차 계수가 뭐라고? 마이너스 2라고. 그리고 7 넣었을 때 6 나오게 하고 싶은 거야. n-7 더하기 6 쓰면 7 넣으면 뭐 나와? 6 나오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am 더하기 0이니까 이렇게 식을 써버릴 수 있는 거지. 괜찮아? 오케이? 근데 어떻게 해도 괜찮긴 하냐면 이렇게 성실하게 써도 괜찮아. an을 a 더하기 그 다음에 n-1d잖아. 맞지? 여기까지 괜찮지? 네. 근데 우리가 m 더하기 1이 얼마라고? am 더하기 0이라고. 그럼 여기다가 m 더하기를 대입하면 a 더하기 md가 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a 대신에 뭐라고 써도 괜찮아? 마이너스 md라고 써도 괜찮지? 여기다 마이너스 md를 쓰게 되면 이렇게 되고, 얘를 d로 묶어내게 되면 이렇게 되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근데 방금 저 풀이가 좀 길잖아. 맞지? 그러니까 저렇게 하지 않고 보통은 저렇게 공식화시켜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거지. 수연이 잘 이해하고 있어? 너도 졸리지 지금?
돼. 같이. 이렇게. 자, 어쨌든 생각 괜찮니? 자, 이제 해봅시다. 그러면 먼저 66부터 쓸게. 66부터. 얘는 몇 째 항부터? 첫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n번째까지. m 더하기 한 번째 써도 괜찮고 n번째 항 써도 괜찮아. 왜냐면 봐봐. 여기서부터 m 더하기 한 번째 항까지 더해도 합은 얼마? 66. n번째까지 더해도 66. 그럼 이제 사실은 m 더하기 한 번째 항까지 더하는 게 더 편해. 왜냐면 저게 얼마라서? 0이라서. 우리 등차수의 합공식 두 번째 공식 알아 우리? 혹시 두 번째 공식? 2분의 항수 곱하기 첫 항 더하기 끝 항이잖아, 맞지? 근데 여기는 첫 항은 1 넣으면 돼. 끝 항은 0이야. 그 계산이 편해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좋아. 2분의 그럼 m 더하기 한 번째까지 하면 항이 몇 개가 되지? m 더하기 한 개가 되는 거야. m 더하기 한 개. 1부터 m 더하기 1까지니까 1부터 5까지는 5개잖아. 1부터 100까지는 100개잖아. 그럼 1부터 m 더하기 1까지는 m 더하기 한 개인 거지, 맞지? 그래서 m 더하기 1 곱하기. 자, 여기 이제 첫째 항 더하기 끝 항을 해야 되거든. 근데 첫째 항은 그냥 여기다 1 넣으면 돼. 그럼 어떻게 돼? 1 넣으면 마이너스 md가 되잖아,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md 그리고 더하기 제로 이렇게 됩니다. 괜찮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36은 자 2분의 자 이게 조금 어렵네. 여기가 20이야 20. 그러면 여기도 이거 m 더하기 한 번째 항부터 더하면 어떻게 돼? 0부터 더하니까 똑같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20 m 더하기 한 번째 항부터 20번째까지는 몇 개야? 몇 개니? m 더하기 한 번째부터 20개까지. 아니 m 더하기 1부터 20까지는 몇 개야? 다시 10부터 20까지는 숫자 몇 개 있어? 포함해서 10 포함하면 11개잖아. 어떻게 계산해? 그냥 하나 더. 그래서 하나 더 하면 되잖아. 똑같은 거야 그냥. 지연이도 이해했어? 지연아 23부터 37까지 숫자 몇 개 있는지 알아? 네. 어떻게 하면 돼? 15. 맞아. 어떻게 했지? 여기서 여기 빼고? 빼가지고 더하기. 그래. 그러니까 여기 똑같아. 어차피 m 더하기 1도 무슨 수야? 자연수야 자연수. 뭐 상수기도 하지만 어쨌든 자연수야. 그럼 20에서 m 더하기 1 빼면 얼마? m 마이너스 20. m 20에서 m 더하기를 빼는 거야. 그러면 19 마이너스 m 이렇게 돼. 여기까지 근데 있잖아? 1을 더해요. 1 더하면 20 20 마이너스 m이 되지. 여기 항수가 20 마이너스 m이 들어가는 거야. 괜찮아? 오케이. 그 다음에 첫 항 2은 얼마? 여기부터 더한다고 했잖아. 지금 0 넣으면 돼요. 왜요? 여기부터 더하니까. 여기가 0이잖아. am 더하기래. 우리는 지금 이 b라는 친구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더하는 거야. 등차수를 꼭 첫 번째 항부터 더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젤 앞에 더하는 것부터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있다고 하자. 그러면 혹시 여기부터 하면 당연히 등차수이지.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봐도 등차수율 아니야? 그러니까 일부를 잘라봐도 등차수율이야. 괜찮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더하려고 하는 거야. 예지 살아있어? 진짜 살아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어쨌든 0 더하기 20번째 하면 여기다 뭐 넣으면 된다고? 20 넣으면 된다고. 어떻게 돼? d 곱하기 20 빼야 되니까 19 마이너스 m 이렇게 돼요. d 더하기 d 곱하기 19 마이너스 m 이렇게 만들어져.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괜찮니?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 식이 몇 개? 2개. 문자도 몇 개? 2개. 연립하면 이제 t와 m이 구해지는 구조인 거야. 괜찮아? 근데 이 정도면 학교 시험에서 쌤이 봤을 땐 좀 많이 어려운 문제에 들어갈 거거든. 어떤 말인지 알겠지? 지금 이 몇 번이야? 19번. 이 연고가 보통은 이제 객관식이 한 20번까지 있고, 그다음 단답형이 한 3개 정도 있거든. 그러면 19번은 몇 번째 문제가? 객관식의 맨 뒤에 거 바로 앞에 거 문제인 거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맞으면 매우 좋다. 맞으면 매우 좋다. 그리고 이런 사고를 연습해야 결국은 문제에서 낯선 문제들을 이거 조금 쉬운 걸 풀어낼 수 있게 되는 거야. 시험 가면 평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많을까, 더 못하는 사람이 많을까? 더 못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 맞지? 그러니까 조금 넘치게 준비해야 맞아. 그러니까 그보다 좀 쉬운. 그러니까 결국 이제 상문요구 기준은 몇 번 때? 만 14번대, 13번대를 맞춰내는 거지. 너희는 17번까지가 객관식이니까. 맞지? 오케이. 이제 오늘은 몇 개만 올릴까? 신기록 세워보려고? 일단 20개 정도. 근데 벌써 사상이 다 사라졌는데. 한 분기 더 있을 거야.
너한테 수현이가 이야기해가지고 많이 샀지.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근데 이 친구가 식을 내가 정리해서 한번 써볼게. 여기 양변에 2를 곱하게 되면 여기가 132가 되고 m 더하기 1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md가 되면 마이너스 m 곱하기 d 이렇게. 그다음에 이 친구는 마이너스 72가 되고 그다음 20 마이너스 m이 되고 그다음 이는 t 곱하기 19 마이너스 m 이렇게 돼요. 이 친구는 조금 이제 특이하게 이제 사실 이 친구도 모의고사 기출 변형이야.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t가 소거돼. 약분이 돼버려. 약분이.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서 조금 편하게 풀 수 있게 됩니다. 약분을 해보게 되면 여기 11로 약분되거든. 6이랑 2로 두 번 해도 괜찮아. 여기 11이 될 거고 그럼 6을 여기다 이거 약분된 거야 이거. 여기 19 마이너스를 여기다 곱하고 6을 여기다 곱해서 이제 정리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풀리게 될 겁니다. 자, 진행을 조금만 해볼게. 숫자가 왜 이렇게 못생겼죠? 자, 그럼 11 곱하기 20 마이너스 m 곱하기 19 마이너스 m은 여기 마이너스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곱해지겠지. 그래서 6 곱하기 m 그리고 m 더하기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식을 이제 전개해서 만족하는 m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근데 쌤이 생각했던 것보다 계산이 많이 어렵군요. 자, 할게. m 제곱 11m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9 곱하기 11 옳고요. 이렇게 씁시다. 그리고 더하기 20 곱하기 19 곱하기 11 11 곱하기 20 곱하기 19는 6m 제곱 더하기 6m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넘기게 되면 5m 제곱 마이너스 근데 이 정도 가면 쌤이 약간 의욕이 꺾이거든. 왜냐하면 이걸 계산하는 건 사실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아. 그래서 잠깐만 고민을 할게. 어차피 이 m이라는 숫자는 1과 20 사이에 어떤 자연수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찍으려고 트라이를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우변에 뭐가 있어? 11이 좌변이군요. 어쨌든 11이 있잖아. 여기서 11을 만들 수 있으려면 m에 뭐 넣어야 돼? 10 또는 9 아니지. 10 또는 11을 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m에다 10이랑 11만 넣어봅시다. m에다가 10을 넣어봅시다. 그러면 11, 19가 되지. 얘는 6, 10, 11이 돼. 짝이 안 맞다. 11을 넣어보자. 그럼 11, 그 다음에 9, 그리고 8 이렇게 되지. 그럼 여기는 6, 11, 12 이렇게 돼. 그러면 11, 11 약분하고 9, 8, 7, 12, 6, 11, 7, 12. 오, 맞았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m의 값이 11이었어. 이거는 약간 너무 과하다 맞지 계산이.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타협을 봅시다. 자, 어쨌든 그래서 m이 11이야, m이 11. 자,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였지? a 17의 값을 구하라고? 그럼 다 찾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대입합시다. 여기다가 132는 12 곱하기 마이너스 11d 이렇게. 그러면 10이랑 약분하면 11이 되니까 d는 그냥 마이너스 1인데? d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우리 요거랑 m이랑 둘 다 찾으면 a는 완성돼 버렸지. 따라서 a는 뭐가 돼?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2 이렇게. 즉 마이너스 n 더하기 12가 10 an의 일반항이었던 겁니다. 그럼 저기다 17 대입하면 마이너스 5가 나오겠고. 괜찮니? 조금 어렵다 맞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그 풀이 그대로 따라가는 연습만 해도 실력이 들어. 사고가 복잡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 지연아? 밑에 M 더하는 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까지는 사실은 쌤이 조금 더 성실하게 설명한 것 같고 여기서 이걸 풀어야 되는데 풀려고 봤더니 전개하니까 식이 어때? 조금 못생겼잖아 맞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시험에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어. 어차피 M은 무슨 수야 무조건? 자연수잖아 자연수. 그러니까 항번호니까 M은. 그럼 자연수라면 사실은 이제 만족하는 값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지. 특히 여기 이 11이라는 숫자는 매우 특별한 숫자잖아 맞지? 소수잖아 소수. 소수는 계산할 때 이제 약분되지 않으니까 다른 약수를 가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기 우변에서 반드시 11이 생겨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추론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런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문제만 더 해봅시다. 네. 33번 볼게. 자, 문제를 보게 되면 가조건에서 BN이 절대값 AN. 그러니까 문제에서 AN이라는 수열은 등비 수열인데. 그러면 우리 등비 수열의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 수열도 등비 수열이에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비수를 그대로 써보게 되면 a 곱하기 r의 n-1제곱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자.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a 곱하기 r의 n-1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그 절대값을 성질을 해서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뭐랑 같아? 이렇게 한 번에 써도 괜찮거든. 이게 같다라는 말은 이걸 이렇게 고쳐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고쳐 쓸 수도 있다는 얘기야. 내가 얘를 찢어서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그리고 어차피 n-1제곱 거듭제곱도 결국 여러 번 곱했다는 얘기잖아, 맞지? 이렇게 고쳐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첫째 항이 뭐가 되고 절대값 a가 되고 공비가 뭐가 되고 절대값 r이 되는 등비수열인 거지. 어차피 절대값 a도 숫자잖아. 절대값 r도 숫자잖아, 맞지? 숫자 곱하기 숫자의 n-1제곱은 등비수열인 거야, 그냥. 오케이. 그래서 어떤 수열이 등비수열일 때 그 친구의 절대값으로 이루어진 수열도 등비수열인 거지. 예를 하나 들어볼까? 우리가 AN이라는 수열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얘가 얼마가 되지? 공비가 마이너스 1이라고 예를 들었어? 얼마 돼야 돼? 4. 마이너스 1을 곱하면 8. 또 마이너스 1 곱하면 16. 또 마이너스 1 곱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다 절대값 해봐. 이건 뭐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잖아. 얘는 첫째 항이 얼마고? 1이고 공비가 얼마인? 2인 등비수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AN의 첫째 항의 절대값이 첫째 항이고 공비의 절대값이 공비가 되는 그런 등비수열이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나조건 봅시다. 나조건. 이건 지울게. 나조건을 보게 되면 8 곱하기 B6는 3 곱하기 B7 마이너스 B6 3 곱하기 B7 마이너스 B6 자,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런 걸 좀 잘했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요거는 진짜 잘했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뭐 2R 세제곱 뭐야 2A5는 A7 마이너스 A6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자. 괜찮아? 이거 보면 어떤 생각을 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규아 괜찮아? 정말로 괜찮아? 물어봐도 돼? 그러면? 다시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정리되지? A8로 양변을 약분해 보면 어떻게 돼? 4는 4는 A 브레이크 민지 이해돼? 이거 시험에 정말 잘 나왔거든. 너 이기만 무슨 나올 것 같아? 저 기말고스 때 나올 것 같다. 나올 것 같다고. 나올 것 같다고. 이해가 안 되면 쌤이 친절하고 딱딱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 그냥 A8 주고 그냥 1로 주는 거다. 우리가 나머지 A9, A10가 R제곱하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돼? 엄청 쉬운데? 너무 쉬워서 기절할지도 모르는데 괜찮아? 그걸 굳이 설명해 줄까? 그걸 굳이 그 뭐지? 안 들어도 알아? 아니 그렇다고 그냥 이게 이거다만 이거 되는 거야. 내가 굳이 이해. 아니야, 이게 계속 바뀌니까 값이 한국어가. 네. 이게 A10은 A8에다가 네. 공비를 2개 곱한 거야. 네. A9는 A8에다 공비 몇 개 곱한 거야? 뭐한 개까지. 지금 한개 곱한 거야. 그럼 A8 약분은 어떻게 돼? 네. 저거 되는 거야. 그거 이해했어? 이해했어? 네. 다른 사람 다 괜찮지? 자, 그러면 아까 B가 무슨 수열이라고 했어?
하고 싶지. 그러니까 8는 3 곱하기 절대값 8 절대값 R이라고 써야 되나? 8 절대값 R은 이렇게 쓰고 싶어. 괜찮아? 괄호를 왜 없앴어? 이제 이해하고 있니? 근데 B6이랑 B7은 그러니까 R R 제곱 제곱 아니지. 그냥 말해. 아니 여기는 B5가 기준으로 나눈 거지. 아. 한국어가 제일 작은 걸 기준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아, 쌤이 예를 들 때 머리가 빨리빨리 안 돌아가서 똑같은 구조로 들어서 그래. 미안해. 그럼 조금 더 빨리 해서 다닥해서 더 멋진 예를 들어줄게. 네. 다양한 케이스를 경험하도록 해줘야지. 자 어쨌든 괜찮니? 그러면 얘를 전개하게 되면 근데 이게 절대값이 조금 귀찮아서 절대값을 쌤이 순간적으로 x라고 조금 치환을 할게. 괜찮지? 여기 자리 바꿀게.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3는 제곱 이렇게 바뀌는 거야.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맞지? 그럼 1, 3, 3, 1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럼 x가 얼마? 3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x는 누굴 치환한 거라고? 절대값 R을 치환한 거라고. 맞지? 그럼 절대값 R은 무슨 수일 수밖에 없어? 양수일 수밖에 없네. 양수 자연수는 아니고 R은 절대값 R은 3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괜찮지? 근데 생각해봐. 공표가 양수일 것 같아 음수일 것 같아? 당연히 음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물었겠지 라고 생각해도 나쁘지 않아. 물론 이제 이게 반전을 생각해서 쌤이 이제 그런 의도를 가졌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공비가 음수일 때 저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R이 3일 때랑 R이 마이너스 3일 때로 나눠서 해보긴 해야 돼 사실. 오케이? 자 근데 그 다음 조건이 뭐라고 줘졌으면 돼서 이제 BN의 이제 5번째 항까지 하면 121이래. 근데 그리고 이제 AN의 뭐야? 그 첫 번째 하고 5번째 항까지 하면 마이너스 100과 0 사이라고 주어졌거든. 근데 만약 공비가 양수면 어떤 일이 생기지? 공비가 양수면? 일단 이거부터 먼저 처리하자. 우리 다 조건을 먼저 처리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 일단 다 조건 이거 푸는데 다는 AN에 대한 거야, BN에 대한 거야? BN에 대한 건데 BN은 어차피 공비가 뭐야? 절대값 R이잖아. 그냥 3인 거야. 그래서 B는 우리가 풀 수 있어. 오케이? 그럼 BN의 첫 번째 항을 뭐라고 할까? 절대값 A라고 할까? 괜찮지? 그러면 3-1분의 우리 5번째 항까지 합공식. 제가 등비수를 합공식 기억하고 있니? 네. 헷갈리지 지금 살짝. 아니요. 진짜 살짝 헷갈리지? R 마이너스 1. R 마이너스 1분. 네. 그 A 맞아 썼지. 곱하기 곱하기 R 제곱 R의 n 제곱 R의 N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씁니다. 괜찮아? 이 n의 의미는 뭐지? 항의 개수야. 개수. 다시 뭐라고? 항의 개수. 다시 한 번 더. 항의 개수. QR 뭐라고? 아이. 너 지금 나한테 성질 낸 거지. 근데 이게 쌤이 항의 개수를 조금 강조해, 많이 강조해? 많이 가. 엄청 많이 강조해. 근데 너희들도 풀면 느끼지 않아? 진짜 중요해. 너희 쌤이 이게 처음 가르쳤을 때 엄청 헷갈려 했어. 지금은 쌤이 하도 강조해서 너희들이 잘하는 거야. 이거 잘하는 애들도 마찬가지야 진짜로. 부탁할게. 진짜 중요해. 자 어쨌든 한번 해보자. 3-1분의 첫째 항목 절대값 A 그리고 공비 얼마? 3 항수 몇 개? 빼기 1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가 얼마라고 지금? 121이라고. 여기까지 괜찮지? 이거 계산하면 2 나와. 지현아 혹시 3의 5제곱 계산할 수 있어? 3의 5제곱? 81. 3 더 곱해봐. 243. 거기에서 1 빼면 243. 거꾸로 242. 2가 되는 거야. 아까 243이었어. 아,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거랑 이거랑 약분하면 얼마 나와? 1, 1 나오지? 네. 그럼 절대값 A가 얼마인 거야? 1. 1인 거야. 1. 절대값 A가 1인 거야. 여기까지가 이제 다까지 다 처리한 거야. 이제 마지막 조건이 뭐냐면 시그마 n은 1에서 얼마까지? 5까지 이제 AN이 뭐 사이? 마이너스 0과 마이너스 100 사이 있는 거잖아, 맞지? 근데 생각해봐. 만약 A도 양수고 B도 양수면 일단 A도 양수, 공비도 양수면 어차피 양수일 거 아니야, 합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총 4가지 가능하거든. A도 양수고 R도 양수고. 그럼 이건 이제 무조건 양수만 나올 거 아니야. 어차피 안 돼. 두 번째로 A가 음수고 R도 음수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아, 그럼 마이너스 120이 나올 거야. 왜냐면 저기 BN이랑 뭐만 달라? 아니겠구나. 이거 생각보다 섬세한데. 이게 아니구나. 말을 잘못했어. 다시. A가 음수고 R이 양수인 경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 항이 지금 얼마야?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 항은 양수, 공비 양수라고 했어. 그럼 3인 거야. 3. 마3, 마9, 마27, 마81 이렇게 되는 거. 이거 다 더하면 또 마이너스 120이야. 왜냐면 첫째 항만 부호가 달라졌잖아. 그러면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던 그 BN이랑 뭐만 달라져? 부호만 달라져. 모든 항이. 괜찮아? 그래서 다 더하면 마이너스 120이 나와서 이 범위에 안 들어. 근데 이게 뭐야? 공비가 양수인 모든 케이스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야. 우리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괜히 절대값이 없겠어? 라고 생각해도 괜찮다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공비가 이걸 거야 하고 푸는 거야 사실. 쌤은 그렇게 풀고 나서 답이 있으면 넘어가. 답이 없으면 이 자식 나쁘게 됐네 이러고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근데 선지에 답이 두 개일 수는 없잖아, 맞지? 오케이. 자, 어쨌든 진행해 봅시다. R이 마이너스 3이야. 그 다음에 그러면 만약 첫째 항이 그 양수라고 해봐. 그러면 어떻게 되지? 써봐. A는 1 마이너스 3 그다음 뭐가 돼? 9 마이너스 27 81 이렇게 되지. 그럼 이게 다 더하면 양수가 돼, 음수가 돼? 이게 돼, 안 돼? 그러니까 첫째 항이 뭐여야 돼? 첫째 항이 이제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사실. 오케이. 그럼 마1 3 마9 27 마이너스 81이 되어서 뭐가 돼? 합이 음수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요거를 약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돼 사실. 그러니까 첫째 항이 음수부터 시작하면 결국은 공비를 짝수번 곱하게 되면 음수가 되거든. 근데 저기 다섯 번째 항이잖아, 맞지? 공비를 짝수번 구한 거니까 저 친구 음수가 되어야지만 값이 제일 커져, 절대값이. 그런 구조를 사실 좀 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저렇게 경험을 쌓아도 좋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문제도 사실은 보면 알겠지만 조금 어려운 문제지 않지? 얘도 번호볼까? 얘도 17번 문제. 어쨌든 좀 많이 뒤쪽 문제다. 결국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맞긴 맞아야 돼 사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구했어? 첫째 항이 마이너스 1이고 공비도 마이너스 3이라는 사실을 구했잖아, 맞지? 그럼 A를 완성했으니까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